자, 그 다음 봅니다. 체크 11번. 낙찰자 명의를 누구로 할 거냐? 지난번 행갔대요. 개인 명의, 부동산 매매 사업자 명의, 법인 명의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 보니까 상가인데, 개인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죠? 받아가지고, 누가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을 때는 예로 배문거인데, 배시고, 그 다음에 법인을 갖다가 이리 팔더라고. 왜 그러면 법인의 취득세 4.6%까지 또 물어가면서 이렇게 파느냐고. 이게 양도소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애초에 배시로 받지 말고 법인을 받아서 팔면 그게 더 낫잖아요. 제가 저 팔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드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 연구를 해야 된다.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자,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 부동산 매매 사업자 명의, 요것도 내가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낙찰자 명의는 똑같아요. 개인하고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만 낸다 이야기지. 낙찰 받을 때는 똑같다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은 1년 미만이면은 77%, 아파트 빌라는 2년 미만이면 60%, 2년 지나야 기본 세율이지만은 그 다음에 매매 사업자는 바로 누진 세율 가니까 좋다. 1년, 2년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래서 매매 사업자로 개인 명의로 받아서 잔금 치기 전에 매매 사업자 낸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인은 아까 같은 경우에 자, 법인은 상가는 11%, 토지는 22%. 자, 외워버렸어요. 주택은 33%. 뭐 간단하죠? 이렇게 막 간단하게 외우면 됩니다. 자, 법인은 상가 몇 프로요? 11%. 토지는 22. 그 다음 주택 빌라는 33%. 그리고 따져가지고 이제 비율을 무엇이 좋은가 그건 따지면 됩니다. 본인이.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집이 2개다. 이런 사람은 법인만 하는 게 좋아요. 세계 같은 뭐 취득세가 벌써 8.4%로 또 취득세가 높아지잖아요. 그죠? 주택이 3번째는 취득이 높아지니까 그때는 법인 만드는 게 좋아요. 또 법인도 안 좋은 게 있어요. 취득세가 몇 프로죠? 12.4%. 안 좋지만은 양도소득세 또 나을 수가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이제 세계 조율해 가면서 하면 된다. 자, 넘어갑니다. 한번 가고 이거는 설명드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는 77% 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매 사업자 요거는 22%. 보통 보니까 이게 기본 세율이니까 조금 다 다르죠. 다른데 보통 막 1억 남기면은 개인은 7,700, 매매 사업자는 2,200, 법인은 3,300 플러스 뭐 배당소득세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이니까 한두 개 낙찰 받을 때는 매매 사업자 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팔고, 빨리 팔고 또 그 다음에 또 낙찰 받고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체크 12번. 농지증 발급에 문제가 없는가? 이 농지 낙찰 받을 때는 제일 문제가 농지증입니다. 그냥 평상적인 농지와 상관없는데, 뭐, 주택이 있다, 농지에. 건축물이 있다, 불법이 있다, 이럴 때면 시끄러워요. 그럴 때는 미리 정부 24일에 미리 신청하면 좋겠고, 안 그러면은 명함을 붙여놨으니까 우리 이재영 우리 전속 변호사입니다. 제가 한 7, 8년 이렇게 호흡 맞추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호흡을 맞춰가지고 낙찰 받아도 좋겠다. 자, 봅니다. 김천의 농지인데 농지만 있습니까? 뭐고 지금? 21에 3554. 유치권행위 나왔죠? 21에 3554. 자, 이제 화면 봅니다. 팔립빛네. 오늘 며칠이고? 어제 팔렸네, 어제 팔렸다. 자, 팔렸지만 한번 봅니다. 자, 농지가 3억 7,700인데, 그죠? 700인데 불허가 되고, 결국은 9,500에 오늘을 이제 팔렸습니다. 9,500에.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사람보다도 더 싸게 산 거죠. 싼데, 그냥 평상적인 농지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짓다 말한 거.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법원에, 면사무소 전화해 보면은, 남면에 전화하면은 농지증 됩니까? 그러면은 또 뭐 실투선합니다. 안 됩니다. 이랍니다. 왜냐? 그거 농지도 아니고, 그거 지금 뭐 공사다가 말아갖고 짜고, 이러면서 자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유치권 있죠. 유치권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상세하게 이제 싸게 받는 건 좋는데 문제는 농정을 빨리 내는데 안 내주니까 여기서는 안 준다 크고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준다 그러면 결국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소송해갖고 싸게 받는 방법. 자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자 요리 받는 게 좋아요. 요리 받아갖고 소송해서 한 550 들더라도 이게 더 가격이 쌉니까? 싸죠? 쌉니다. 담원 3, 4채가 쌉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면석이가 농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욱 드롭입니다. 여러분 뭐 거의 한 60, 50% 다 드롭입니다. 안 된다 그러면 합니까? 그러면 또 한 30%까지 막 떨어집니다. 그죠? 그럼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뭐 한 500을 주더라도 하는 것이 더 싸게 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혹시 요 뭐 명함을 하나 붙여놨으니까 이재영 변호사하고 바로 전화해도 되겠습니다. 전화해갖고 뭐 물어볼 거 물어보시도. 자, 넘어갑니다. 체크 13번. 건축물 관리 대장을 확인을 잘 하셨습니까? 불법 건생빌라. 건생빌라는 뭐예요? 그랜시아 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한다. 상가를 주택으로 쓴다면 상가를. 그런 게 많아요. 특히 서울에는 주차 대수 때문에 상가로 준공을 받아놨고 준공 끝나고 나면은 이제 빌라로 그냥 주거로 전세 1억, 2억, 3억씩 막 납니다. 그런 게 많아요. 이런 건 상가는 양성화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지금 보입니다. 그럼 이행강제금을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이런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투룸 한 세대, 투룸 두 세대, 3층, 2층, 1층은 주차장.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런데 이건 이제 건축법에서 막 이런 나온 건데, 자, 일단 봅니다. 송파구 한번 보겠습니다. 송파구. 자, 송파구에 204호. 많이 들었죠, 그죠? 204호. 21에 56, 159. 위반 건축물이 나오고 막 그런 데 봅니다. 자, 송파구. 그도 21에 56, 159. 56159 자, 송파구에 상가가 나왔다. 근데 보통 여기에 뭐 빌라 이렇게 많이 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잘 보셔야 되겠고, 송파구에 13%인데 전용이 12평. 송파구 12평이고 이게 4,600에 많이 들었죠. 이게 만약에 문제만 없으면 어떻습니까? 대길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세가 2억 2천에 있고 있는데 요거를 낙찰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인데, 근데 건축물 대량을 보니까 뭡니까 이거? 딱지죠. 일반 건축물 딱지 붙었어요. 붙고 용도가 뭡니까? 사무소. 자, 사무소인데 이종 건생의 사무소인데 일반 건축물 딱지 붙은 게 왜 붙었느냐? 이거 뭐 써놨죠. 여기 있네. 이종 건생을 주택으로 변경했다. 그럼 애초에 그럼 주택으로 만들지 왜 이종 건생을 만듭니다? 이는 주차장 대수가 모자라서 그래요. 주차장 대수가 모자라고. 자, 그래갖고 이제 준공을 받을 때는 이종 건생 받아놨고 실제는 뭡니까? 그래갖고 딱 끝나놨고 그 다음에 세입자는 뭡니까? 전입시키고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임대차 보호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거고요. 여기 전에 이렇게 4,600에 팔리면은 모자라는 거는 인수다, 인수 아니다? 인수가 되는 거죠. 자, 요거도 문제고, 또 이런 건물을 갖고 계시면은 이행강제금 물을까 안 물을까? 이행강제금 물어야 되죠. 이해가시죠?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반 건축물 갖고 계시면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또 시기가 그래요. 이 시기가 이게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이렇게 걸린 거는 5번만 내시면 끝나는 거고, 이후 걸린 거는 무한대로 계속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은 막 간단하게 여기에
3억 4천이다 그러면 한 10% 보세요. 얼마인 거. 1년에 3,400. 세다 그죠? 약한 거 아닙니다. 셉니다. 월세를 예로 많이 받으면은 충당 껐더면 하면 되는 거고, 충당 안 해. 근데 이거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아마 이행강제금은 끝났을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 물어보고 이행강제금이 이제 5번 내고 다 끝난 게다 그러면은 더 이상은 내지 않아 수를 안 할 겁니다. 낙찰자한테.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2억 2천이니까 싸게 사는 대신에 뭐가 붙습니까 이거? 인수가 붙는 거죠. 인수가 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불법 건축물이 요 보면은 근생 빌라 이런 게 많습니다. 3년간에 4,300채가 적발이 되고 뭐 집을 부숴라 뭐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생기는 이유는 주로 요겁니다. 요 주차량 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이익이 뭐냐 그러면은 불법 건축물은 전세 보증보험 대출이 안 돼요. 아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최근에 생긴 법이죠. 사기 특별법 보호도 안 되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야 되고 이런 문제 있죠. 팔기도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요거를 보시고 좋다. 테라스 내가 뭐 5평 내어난 거다 하면 들어오면 되겠죠. 간단한 거는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뭐 상가를 주고 쓴다 하면 앞으로 상가를 바꿔줘야 돼. 그리 마음 먹고 사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있죠. 김해 가보니까 다가구인데 한 가구인데 4개씩 쪼개놨어. 1, 2, 3층에. 그런 거는 사람이 더 피곤하겠죠. 그죠? 피곤합니다.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고. 자, 요 본게는 우리 이게 이관용 우리 건축사 해당 본게인데 이행강제금이 서울시에서 877억 건을 적발해서 60여억을 부과하시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 건축물 이런데 여러분들 접근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건축물 대량을 보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보고 무엇이 맞는가 틀린가 잘 따져보세요. 주로 빌라 임차할 때 건축물 대량을 띄봅니까 안 띄봅니까? 안 띄보죠 여러분들이. 자, 우리 빌라 입찰 할 때 특히 전세 들어갈 때 건축물 대량을 발급해서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봐야 되는데 대부분 안 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럼 14호입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는 빌라가 있어요. 이런 물건들이 다가오가 있고, 그게 뭡니까, 그러면? 여주에 보니까 30% 떨어졌는데, 표제 부분 게 뭐죠, 이게? 오른쪽에. 이게 뭡니까, 이거?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다. 이야기는 준공이 안 났다. 그러면 안 났으니까 건축물 대량이 없고, 건축물 대량이 없으면 또 대출 해줄까 안 해줄까? 또 그것도 고민해봐야 되고, 경매는 되는데 대출이 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준공할 때 요거를 딱지를 띨락 하면은 이제 좀 구청에서 요구하는 뭐 사항이 있겠죠. 안에 전기 수도가 다 들어가야 된다든지 뭔가 소방급에 다 맞춰야 된다든지 그런 걸 추가 비용을 감안해서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인지 이런 거를 잘 따지고 사야 되겠다. 체크 14요. 자, 15번입니다. 준보전산지는 대출이 잘 된다. 도로만 접하면은. 그러나 보전산지는 대출이 어렵다. 산림조합 가면은 어느 정도 된다.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가평하고 남양주는 팔렸고요. 가평군에 임야가 있는데 임야가 60% 뜨는데 가평이면 괜찮은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2023에 07879 마이너스. 자, 임야는 준보전산지, 주로 관리적 사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전산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산지입니다. 보전산지는 농협에 대출 안 해줘요. 해보면은. 자, 봅니다. 공매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자, 봅니다. 가평 아시죠? 가평에 지금 보니까 396평 임야인데 중랑세무서에서 압류를 해서 이제 진행하는데 한 절반 떨어져갑니다. 떨어져가는데
이를 보시죠. 근데 경사가 지금 없는 것 같다, 그죠? 좋은 거죠? 괜찮네. 괜찮고, 뭐 말이 임야지, 뭐 전다 비슷하게 보이고요. 그 자, 집도 앞에 보니까 있고. 집도 있고, 집에 옆집에, 그죠? 옆집에 터고 막 이렇습니다. 그 지적 편집도를 길이 있어. 길이 그 아니 길이 여기까지 왔네. 여기까지 온 거고, 묻자면 길은 접혔다 볼 수 있습니다. 요건 번지를 봐야 되겠고, 그럼 여기 이제 임야인데 사실은 뭐 임야라고 보기보다는, 그죠? 임야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뭐 거의 땅도 괜찮네, 그죠? 땅의 용도가 중요하죠. 용도 지역도 뭡니까? 용도 지역이, 용도 지역이 땅에 용도 지역이 뭐냐? 토지 연결을 보니까. 자, 자연 녹지 좋은 거죠? 네. 좋은 거고, 준보존 산지. 자, 임야니까 자연 녹지고 임야니까 요거는 준보존 산지다. 그죠? 자, 그럼 농협에 전화하니까 대출 물어보니까 준보존 산지냐 보존 산지냐. 자, 준이라 썼다 됐죠? 도로를 물었나 물어보는데 도로가 물었으면 안 물었죠? 물은 갔는데. 그게 제일 중요해 확실하게. 자, 변경을 해보니까 앞에 왼쪽에 또몇 메다 뭐 그것도 알아야 돼. 자, 이게 뭡니까 이거? 또 모르네. 접했잖아 지금. 예. 그죠? 410에 93도 도, 뭐 좋네. 예. 자연 녹지의 도로다.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괜찮은 임야입니다. 알겠죠? 괜찮은 임야고 대출도 적당히 해주고, 주로 뭐 이거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주거 나지로 이용 중이다. 함께는 옆집 팔든지 또 그렇게 적당하게 자기 집을 지어 하든지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물건이 좋다 여기입니다. 좋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서울에서 돈이 조금 여는 사람은 이런 거 사람은 괜찮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하습니다. 자.